네, 시장의 주요 변수들 살펴보고 투자 전략, 특별히 오늘은 또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스모 자산 운영 해지 부문 이세요 오연석 이사님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또 조금 조정폭이 깊습니다. 간신히 1950, 60, 70 올라왔는데 195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1%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예, 어떻게 보세요? 시장 최근의 흐름들 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요. 예,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올해는 그 큼지막한 지표, 말하자면 GDP라든지 코스피 같은 지표보다는 실질적인 그 성장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의 등락보다는요, 실제로 그 개별 주식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수와 관련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주가라는 것이 글로벌 그 여건과 상당히 좀 맞물려 있겠는데요. 주가와 관련해서 보시면 대체로 중국과 그 한국은 상당히 좀 미미한 그 성장을 보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환율하고 맞물려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그 일본 증시가 상당히 높이 올라간 데에는 환율 가치 하락이라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일본과 동북아 지역의 다른 그 시장과는 제로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수출 경합 제품이나 수출 경합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서로 상쇄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요, 그 세부 그 업종별 주가 등락률인데요. 상당히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최근에 보시면 내수와 관련된 주가가 살짝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에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그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점과 같이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지속적으로 그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절하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에는 여전히 상당히 좀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안정적이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커머더티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오히려 국내 내수 관련된 기업들의 비용의 절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에 좀 유념을 해서요, 전반적인 그 지수의 등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글로벌 여건의 영향을 받을 만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업종과 기업을 찾는 것이 좀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보다는 내수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좀 안정감을 더 찾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예, 이사님, 그 GDP 관련된 부분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중국 GDP가 7.6% 예상이 됐는데 7.7%로 좀 컨센서스보다 양호하게 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0.9% 정도 나왔는데 또 이제 미국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4분기 주요국들의 GDP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고 이 경기 회복세로 완전히 전환이 좀 될 수 있는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9% 상당히 높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예. 특히 내용으로 보자면 정부의 그 정책이 좀 약화된 가운데 소비와 설비 투자가 두드러지게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3분기까지의 그 경제 성장 수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고정 투자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면서 7.7%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의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글로벌 그 경제 여건은요, 완만한 상승 추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과도한 하방 리스크를 우려할 그런 국면은 이미 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최근에 IMF가 전망한 최근에 그 글로벌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요,
대체로 선진국의 경기 성장이 조금 도드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요한 국가로는 일본하고 영국을 지목한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주로 성장을 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예.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경합 관계에 있거나 크게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GDP의 이제 완만한 상승이 과연 우리나라 경기 회복을 얼마나 가속화시킬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과 연관지어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수출보다는 그 내수 쪽에서 그 활로를 찾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GDP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또 관심사인데 그 전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서 그림자 금융 비중이 중국 내에서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지목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중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주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외신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나온 IB의 서베이를 보면요. 1월 말까지 중국의 단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한 사람들의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자 금융은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은요, 규모로 보자면 GDP의 40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글로벌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것이 최근에 2010년 이후에 거의 한 90%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 특정 부문에 많은 자본들이 집중돼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상당히 부실의 중요한 위험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정부 정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의 자산 상품들의 성장들이 이런 그림자 금융을 정책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장으로 이끄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이라든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부문으로 대출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특정 지점, 은행으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 간 단기 거래 금리를 살펴보면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빈도가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은행들이 단기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자산과 상품 간의 만기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저희는 좀 낮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위험군에 속하는 자산, 상품의 비율은 중국의 전체 GDP의 한 12에서 15%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의 정책 당국이 부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규제가 고정 투자에 대한 이제 축소 그리고 구조조정의 가속화라는 이제 어떤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7% 중반대의 성장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런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중국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의 역할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에서도 이 그림자 금융의 공과가 있군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 좀 부담을 줍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는 것을 중국의 HSBC 제조 PMI 약하다. 그 이유 때문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22일 어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한 10억 위엔 상당의
이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대표적 상품, 자산 관리 상품이 연말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이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시장이 조금 오늘 밀려가는 상황인데 중기적인 흐름에서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오연석 이사님이 읽어주고 계시고요. 앞서 원자재 상품 시장 잠깐 언급하셨는데 상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과거처럼 강하진 않고요. 많이 좀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상품들은 최근에 또 좀 오르기도 한 모양이죠. 네. 네. 장기간의 차트를 먼저 한번 같이 네. 보시겠습니다. 주요 이제 원자재 상품의 그 가격 수준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경기의 단기적인 전망이나 통화 정책의 이제 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금을 제외하면 에너지라든지 특히 경기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구리 등의 모습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글로벌 커머더티 시장에서 상당수 이제 글로벌 IB들이 자본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급 측 가격 변동에 의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파생상품, 고수익을 주는 이런 쿠폰형 DLS 등이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통화 정책에도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될 텐데요. 예전에 제가 올해 실물 경제는 물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로 봤을 때는 대체로 수요 측 말하자면 민간 부문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수 그리고 가계의 구매력은 조금 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가 증가하는지를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또 이 안전자산에서 일부 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요. 기대가 큰데 또 일부에서는 기대가 좀 지나치다는 얘기도 있고요. 채권 시장도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야 될 시점인데 뭐 또 좀 일부 우리도 그렇고요. 한국 은행장 바뀌면은 또 금통에서 금리 내릴 거란 얘기도 있고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금융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레인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던 단어인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자금의 흐름이 다시 과감한 투자로 전환이 될 것이냐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과잉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설비 투자에 자본을 투입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설비 투자라는 것이 주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레인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런 설비에 대한 전략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점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반면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가 과연 그러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으로부터 주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은요 상당히 좀 활발하게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올해의 특징은 유동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가 상당히 좀 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잠깐 같이 보시면요.
상당히 그 주요한 그 국가들의 금융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그 자막에는 금리라고 나왔는데요. 예, 금융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체로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유럽에 그 몰려 있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나라는 과도한 하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요, 상당히 이제 그 자본의 선호가 유럽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아마 그 올해의 기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1월에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연간으로도 상당히 그 유럽이나 일본에 대한 선호는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예,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 오실 때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전략만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신 것처럼 그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좀 장기간 반복이 되고 있고 저금리, 저성장의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사례를 통해서 좀 효율적인 전략을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호주를 통해서 돌파구를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 성장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도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이사님과 함께 자금시장 흐름들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